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미가 에뮬레이터인 FSUA를 설치하고 아미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미가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미가는 사실 1985년 모토로라 칩 68000 68K라고 하죠. 68000으로 만든 코모도어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16비트 컴퓨터입니다. 당시 경쟁 제품으로는 애플 매cintosh, IBM PC AT가 있는데 애플 매cintosh, IBM PC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를 탑재했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미가하고 PC도스 게임 비교 영상도 있는데 아미가가 훨씬 더 그래픽이나 사운드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pare to die. 실제로 80년대, 90년대 방송사에서도 영상과 음향 편집을 아미가로 썼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초의 아미가가 아미가 1000인데 이것이 1985년에 나왔고 2년 후인 1987년에 가격을 낮춘 아미가 500과 동일하지만 확장성을 염두한 아미가 2000이 나왔습니다. 3년 후에는 1990년에 32비트로 업그레이드된 아미가 3000 그리고 아미가 40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CD가 게임 시장에서 파퓰러하게 되면서 아미가 500에 CD를 달고 나온 CD-TV 모델도 있었고 또 다른 게임기와 경쟁하기 위해 32비트 게임기 전용 아미가 CD32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미가는 가격이 워낙 싼 IBM PC에 밀려서 1990년 중반에 코모도어가 파산하면서 단종이 되었죠. 아미가 컴퓨터를 보면 키보드 모니터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볼 수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을 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고 아미가의 전원을 키면 부팅 디스크인 경우 자동으로 부팅이 되어 게임이나 다른 유틸리티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말에 유명했던 이 아미가를 이제는 에뮬레이터로 만날 수 있는데 크게는 펠로우와 UA가 있는데요. UA는 초기에 부팅이 안 돼서 Unusable Amiga Emulator라는 말로 불려졌었는데 나중에 파퓰러해지면서 유닉스 아미가 에뮬레이터, 유니버설 아미가 에뮬레이터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 UA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WinUA, PUA, FSUA 등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게임을 타겟으로 한 FSUA에 집중하여 이것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FSUA는 윈도우즈, 리눅스, 맥 등을 지원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맥이라 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스템에서도 비슷하게 동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FSUA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주소는 https fsua.net입니다. 사이트가 열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나우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나우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recommended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다운로드에 이제 보면은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플러긴스가 있는데 저는 맥OS이기 때문에 맥OS에서 다운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긴스도 필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플러긴스도 같이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긴스는 따로따로 하나씩 받을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받아지면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가보면은 제가 받은 것이 먼저 UA 인스톨 할 수 있는 DMG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열면 자, 이렇게 FSUA 런처가 있고요. FSUA 아케이드가 있는데 저는 런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런처를 어플리케이션에다 카피하고요. FSUA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초기 화면을 설명드리면 맨 왼쪽에 FSUA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업데이트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받은 롬 파일이나 게임이 있을 때 이것을 FSUA가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ADF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ADF라는 것은 아미가 디스크 파일의 약자입니다.
ADF 크리에이터는 그 아미가 디스크 파일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HDF 크리에이터는 하드디스크 파일의 약자인데요. HDF 크리에이터는 HDF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넷플레이는 네트워크 플레이를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포트 킥스타트가 있죠. 여기 킥스타트라는 것은 아미가의 부트스트랩 펌웨어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원래 롬 파일로 있었어요. 그래서 킥스타트는 롬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아미가 에뮬레이터 자체는 무료 배포이고 합법적이지만 실제 아미가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는 킥스타트 롬은 유료예요. 킥스타트 롬 파일은 아미가 포레버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가격은 10불에서 50불까지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는데 대략 30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5,000원 정도면 대부분의 아미가 킥스타트 롬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미가 포레버 임포트는 방금 설명드린 아미가 포레버를 통해서 구매한 롬을 임포트하는 옵션이고요. 여기 보면 로그인 옵션이 있는데 로그인은 openretro.org라는 게임 DB를 이 FSUA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료이니까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FSUA 게임 DB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팅은 FSUA의 전체적인 세팅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아이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장 첫 번째 것은 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고요. 두 번째 거는 플로피 디스크를 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CD-ROM 드라이브, 다음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은 롬하고 램의 컨피그레이션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은 조이스틱 인풋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은 익스펜션 보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ditional Configuration에서 나머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왼쪽에는 컴픽스와 게임스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요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미가 모델이고요. 이것은 초반에 아미가 시스템 소개에서 다룬 아미가 시스템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모델에 따라 킥스타트 롬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킥스타트 롬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FSUA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킥스타트를 사용하는데 좀 느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킥스타트 롬을 구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미가 모델이면서도 미리 지정된 롬 및 램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피 드라이브스인데 왼쪽 버튼은 이젝트, 즉 디스크를 빼버리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ADF 파일을 지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조이스틱하고 마우스인데요. 특별히 선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이메일과 패스워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입력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Create an Account Now 버튼을 눌러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등록하는 웹페이지에 보면은 본인의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면 되고요. 등록하면 본인의 이메일로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 이메일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메일과 그 패스워드로 이 FSUA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FSUA의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이메일과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처음 시작하면 FSUA의 DB를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게임 DB가 업데이트되면 게임 D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R타입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R타입을 선택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바로 누르면 자, 일단 R타입을 다운로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R타입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나와요. 여기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세 가지 게임이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운데가 R타입이니까 R타입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R타입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가지고 Document라는 디렉토리에 FSUA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어요. 이 디렉토리에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R타입을 카피를 하고 다시 FSUA로 돌아와서
자, 스캔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FSUA가 다시 스캔하여서 게임DB를 업데이트합니다. 자, 업데이트가 되면 R타입 옆에 조이스틱으로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플로피 드라이브에 디스크1 ADF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R타입 게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R타입 게임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옵션 키가 R타입의 버튼인 것 같아요. 네, R타입이 이렇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커맨드 Q를 눌러서 게임을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화살표가 있고 녹색 화살표가 있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 스타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내와 스캔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된 게임은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킥스타트를 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녹색은 바로 실행 가능한 게임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DB에 없는 게임을 실행하고 싶으면은 본인만의 사용자 지정 컨피그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컨픽스를 선택을 해서 왼쪽에 새로운 컨피그, 뉴 컨피그를 선택을 한 후에 이름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my Rtype이라고 저는 정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my Rtype이라는 컨피그레이션이 생겼는데요. 자, 아까 이 rtype.zip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한 것을 압축을 풀고요. 그리고 이 floppys라는 디렉토리에 ADF 파일을 floppy라는 디렉토리에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FSUA로 돌아와서 오른쪽 이 floppy 디스크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floppys라는 디렉토리가 디폴트로 열리고 R타입 방금 압축을 풀었던 ADF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ADF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오픈하고요.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고요. 자, 다시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볼게요. 자, 다시 게임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동일하게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은 중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환경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환경 설정이 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말고도 다른 것들도 같이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해서 예를 들면 config 1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 config 1은 config 1에 대한 새로운 환경 설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다가 예를 들면은 아미가 1200으로 설정을 하고 롬도 블리자드 1260으로 설정하고 그래픽 카드도 뭐 다른 것으로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 후에 다시 홈으로 가서 My Rtype으로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바꿨던 아까 config 1에 있었던 것은 사라지고 My Rtype을 선택하는 순간 My Rtype에서 설정되었던 아까 그대로의 환경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다시 config 1을 살짝 클릭해 보면 아까 제가 바꿨던 환경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잠깐 세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팅에 가면 다른 것은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디오에서 저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싫어서 저는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서 소리를 끕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긴스라는 세팅에 이제 화면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인더로 가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아까 플러그인스가 있어요. 이것을 압축을 풀면 이렇게 디렉토리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플러그인스들입니다. 자, 이것을 카피해서 다큐먼트에 fsEA였죠. 거기를 들어가면 여기에 플러그인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 플러그인스라는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서 플러그인들을 모두 카피합니다. 그리고 fsua를 종료하고 다시 fsua를 다시 실행하면, 그리고 다시 세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팅으로 가서 플러그인스를 보면 아까 제가 카피했던 플러그인 파일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플러그인은 WHD 로드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게임DB에서 Beneath a Steel Sky라는 게임은 하드디스크로 돌아가는 게임인데요. 이 하드디스크에는 HDF라는 파일이에요. 근데 지금 게임DB에서는 게임DB 안에 있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HDF 파일이 보이진 않지만, 보통 하드디스크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HDF 파일로 받을 수 있고, 그 HDF 파일을 여기에다가 등록시키면 하드디스크 게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드디스크 게임은 WHD 로드 플러그인으로 동작이 되는데요. WHD 로드 여기 아규먼트가 있죠. 여기에 옵션을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옵션은 프리로드라는 옵션인데요. 이 프리로드라는 옵션은 버퍼에 미리 게임을 읽어드려서 게임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HDF 파일을 받아서 본인이 환경 설정을 이렇게 컴피그로 잡아주면요, 이 하드디스크에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슬레이브 파일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로드 해주는 옵션을 여기다 정해주고, 여기다가는 HDF 파일을 지정해주면 게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HDF 파일이 없어서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자, 이렇게 아미가 에뮬레이트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하나하나 해보면 되겠지만, 이 정도로도 훌륭하게 아미가용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코멘트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잘 즐기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